대검에다가 재단 금융거래 들여다봤냐 마냐. 왜 이 사실을 저번에 한번 물었었거든요. 네. 또 했어요 지금. 이유는 왜 이렇게 묻게 되냐면은 원래 계좌를 들여다보면 그 계좌 내역을 확인했다고 하는 것을 통보를 해주게 돼 있어요. 근데 검찰은 분명히 신라젠 수사 관련해 가지고 다 확인했더니 관계가 없더라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검찰은 만약에 들여다봤으면요 어떤 상황이 돼야 되냐면 노무현 재단에 그게 통보가 돼야 돼요. 근데 노무현 재단은 그걸 통보를 받지 못했어. 그러면 검찰이 어떤 방식으로 노무현 재단의 계좌를 들여다봤는지 묻고 있는 거예요. 한 번 물었더니 답이 없어. 지금 또 물은 거야. 그러니까 그 유시민 이사장이 그 계좌를 조회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모든 기관에 다 문의를 했다잖아요. 그래서 그 모든 기관에서 다 답변이 왔대요. 안 했다고. 검찰만 빼고. 네. 그러니까 검찰에서만 지금 대답이 안 온 거기 때문에 검찰한테 답을 달라고 계속 요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차라리 이제 확인해 줄 수 없다라는 답이라도 하라고. 근데 아무 대답을 안 하는 게 너무 이상하잖아요. 네. 네, 뭐 또 어떤 면으로는 이해도 갑니다. 왜냐하면 윤서방 입장에서는 장모님의 금융 거래도 들여다보고 얘기하지 않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나도 똑같이 평등한 입장에서 공평하게 노무현 재단에게도 이야기하지 않겠다라는 죄송합니다. 애정어린 시선으로 그냥 들여다봤다. 뭐 이렇게 왜냐하면 건가? 정경심 교수 때도 미용실 원장 통장 미리 봐놓고 나중에 그 확인 도장 받은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지들 마음대로 다 하고 그러니까 있는 거예요. 불법행위한 거라는 이야기 하고 네. 싶은 네. 거예요. 법에 준해서 뭔가 수사를 한 게 아니라 그냥 몰래 들여다보는 정도. 그러니까 지금 그게 들통날까봐 검찰 입장에서 머뭇거리고 망설이는 거예요. 답을 못 하고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사실상 이런 자들이 이런 식으로 수사를 해왔던 거예요. 법에 근거하지 않고. 나중에 통보해주게 돼 있어요. 나도 전에 통보 받았었어. 박근혜 때 한참 막 네. 통화 내역 조회, 예금 조회 같은 거 하면은 나중에 받았다고 연락이, 그러니까 조회를 했다고 어떤 기관의 요청으로 조회를 했다고 연락이 옵니다. 그런 걸 받을 때마다 움찔움찔하지. 그 은행 입장에서는 그 검찰이나 이제 그 금융을 조회할 수 있는 기관에서 추가적인 요청을 할 수가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회했다는 사실을 당사자한테 통보 유예를 해달라라고 요구를 하면 6개월이 경과한 후에 통보를 한대요. 수사의 문제 때문에. 예, 수사 보안 문제 6개월 때문에. 동안은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유예 기간도 이제 지났죠. 지났으니까 유시민 이사장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뭐라고 안 할 테니까 알려만 둬라. 어? 이보세요. 궁금하잖아. 뭐라고 안 할 테니까는 자의적인 해석이야. 이게 불법 수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러니까 뭐라고 하는 건 국민들이 할 테고 유시민 이사장 당사자가 나는 뭐라고 안 할 테니까 일단 답만 다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어찌됐건 간에 검찰은 지금 코너로 몰리고 있는 거예요. 정치권 내에서 이해찬 대표가 뭐 그 이야기는 뭐 당분간 하지 마 이렇게 함구령을 내리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검찰 전체 2,700명의 검사의 문제가 아니고 일부 정치 검사들 이야기예요. 윤석열 포함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다 불법에 얽혀 있지. 그러니까 미래통합당 쪽은 이렇게 윤석열을 거들면서 조국 수사했다는 보복이지 이 프레임으로 몰고 가고 있긴 한데 사실 그 프레임을 우리가 넘어서기가 사실 쉽진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 가지고 3년 동안 가장 코너에 몰렸던 이슈이기도 해요. 조국 장관 관련해서 검찰이 난을 일으켰을 때 왜 그쪽 사람은 그렇게 보거든. 윤석열도 문재인 정부 일원이라고 보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저랬을까라는 인식이 바뀌어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지금 결국에 아는 우리들 입장에서 보면 윤석열 이하 일부 정치검사들 몇 명 이게 지금 몰려있는 상황인데 여기 이거를 그냥 두고 지나가면 어떡합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 국회에서요 업무보고라는 게 있습니다. 국회가 열렸어. 법사위 전체 회의를 해. 그럼 법사위에 관련해 갖고 업무보고를 해야 되는데 법무부는 하는데 검찰은 안 하더라. 그러니까 이제 김진애 법사위원이 거기다가 나는 검찰총장이 안 나왔길래 검찰청에 무슨 간부라도 나와서 보고를 하는 줄 알았다. 근데 대검찰청만 업무보고를 안 해. 이상하다 하니까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그러게 이상하다. 요 말은 어떻게 해석하면 되냐면요. 비법조인들이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법조인들 자체는 그걸 일상의 관례로 받아들였을 거예요. 그 수사 외압을 받지 않기 위해서 국정감사 때만 뭐 받는다는 관행이 있는데 김진애 의원이나 윤호중 위원장은 비법조인이잖아요. 근데 피감기관이 와서 보고를 안 해.
그리고 관례적으로 검찰은 국정감사 때만 국회에 나와서 답변한다 이런 식의 것들을 이미 잘못된 관행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상임위원장 윤호중 위원장이 올라간 이유가 정확히 명백해지는 한 장면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업무보고라는 그 상임위원회에서 업무보고 절차라는 게 국정감사의 2분의 1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국정감사가 그러니까 동원되는 인력이라는 게 장관을 비롯한 그 주무부처와 산하기관의 장들과 그 주요 업무 책임자들, 그 책임자들을 보좌하는 사람들까지 싹 다 오거든요. 근데 국정감사 때는 그 사람들이 다 오는 것이고 업무 보고할 때는 주요 업무 책임자들, 그러니까 장관을 비롯해서 그 산하기관의 장들은 일단 출석을 다 하는 게 기본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산하 외청이잖아요. 검찰청은. 이상한 거죠. 다른 상임위에서는 청장들 다 옵니다. 무슨 청장이 됐든지 간에. 근데 왜 검찰청장만 안 오냐고. 그리고 이게 지금 이전에 대통령 주재 회의에서 보면은 앉는 순서를 봐도 추미애 장관이 가운데 앉고 앞에 앉습니다. 그리고 윤 청장은 저 끝에 앉아요. 그걸로 서열을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언론에서 자꾸 윤 청장과 추미애 장관을 같이 붙여서 사진을 붙이는데 이건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수평 구도로 보일 수 있게끔 착시 효과를 노리는 건데. 우리 거라고 썸네일 생각하고요. 아티스트인 마차님이 썸네일을 어떻게 만들었냐면 엊그저께 썸네일에 추미애 장관은 크게 윤석열은 작게 만든 이유가 다 그런 뜻이 있었던 거예요. 깊은 뜻이 있는. 잽도 안 되는 게. 그래서 보면은 우리 윤서방이 지금 자기 할 일을 계속 잊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실은 지금같이 쫄리는 상황에서는 책 잡히지 않으려고 이런 게 있으면 오히려 찾아서 나갔으면 칭찬이라도 받는데 지금 자기가 할 일이 이전에도 얘기했지만 지켜야 할 사람이 너무 많아지니까 우리 장모님 그리고 동훈이 이렇게 지켜야 되느라 검찰 도끼자루 썩는 줄 모른다. 이거 지금 아베 형편과 비슷하죠. 그러네요. 역시 여성 팟캐스트 1위. 아니, 실제로요. 그 다른 방송들까지 포함해가지고 뭐 이제 원래 직업이 변호사니까 이런 분들 빼고. 그러니까 팟캐스터라고 부를 만한 이 분 중에 마찬이만큼 시사를 이해하는 사람은 아직까지 본 적이 없어요. 네, 마찬이만큼 이쁜 사람 없다는 걸로. 닥치시오. 자, 어쨌건 지금 상황이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존에 그만큼 특혜를 받아왔던 거고요. 뭐 수사의 중립성을 위해서 가급적이면 뭐 국회에 안 나가는 부분이 관례일 수는 있으나 법은 아니잖아요. 근데 만약에 윤석열은 이런 부분도 있다고 봐야지. 나가고 안 나가고는 자기가 선택할 몫이라고 하면 국회에 나가면 엄청 시달릴까 봐. 그게 관례였어라고 안 나가버리는 거죠. 어떻게 보면. 사실은 내가 생각했을 때요. 이슈가 없더라도 국회가 처음으로 열려가지고 법사위원회에 관련된 업무 보고를 받아요. 나 같으면 나갈 것 같거든. 근데 보통 기관의 장들이 그러니까 내가 출석해야 될 의무가 없더라도 무조건 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도장 찍어야지. 기관장이 궁극적으로 하는 자기 임무 중에 하나가 예산을 확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산을 1원이라도 더 달라고 요구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미리 밑밥을 깔아놔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이렇게 국회 업무에 열심히 협조했고 나 이렇게 성실하게 하고 있다. 그래야지 이제 상임위원들한테 우리 이게 그 예산 그 심사할 때 증액을 해 주십시오 했을 때 그 국회 출석도 안 하던 사람이 갑자기 예산 때 나와가지고 그런 이야기 하는 게 어디 있어요? 이런 말을 안 들으려고 무조건 기회만 있으면 출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추미애 장관은 국회 나가서 좀 심하게 표현하면 조인트 까였잖아요. 검찰이 순치된 거 아니에요? 뭔 소리예요? 하면서 지금 발끈하고 있는 모욕적입니다. 근데 그 외청 중에 하나인 검찰청장이 버팅기고 있는 거를 정확하게 김진애 의원이 지적해주는 모습 보면서 그러니까 우리 항상 주장이기도 하죠. 법사위에 율사 출신들이 가는 게 가장 웃긴 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기존의 법에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이 가면 법의 혁신이 안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사위원장이 뭐 처음은 아니겠지만 비율사 출신인 윤호중 의원이 상임위원장 가는 뜻은 휘둘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검사들, 판사들 인맥에 휘둘리지 말고 성의껏 해라 이런 거고 이것도 혁신 중에 하나라고 보는 그러니까 법사위는 만주 변호사가 가야 돼요. 그러니까 네. 내가? 네. 감사합니다. 자, 어쨌건 지금 상황이 이렇고요.
열린민주당 국회의석이 3석밖에 안 되는데 존재감 뿜뿜이네요. 보니까 제가 보기엔 30석은 되는 것 같은 느낌. 자, 이제는 좀 있으면은 김진애 의원과 최강욱 의원의 서로 간의 사보임, 여기 이제 남아 있기도 하고요. 누가 먼저 몸살이 날 것인가.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기대하지만 최강욱 법사위원이 윤석열에게 질문하는 모습을 꼭 한번 보고 싶습니다. 자, 여기까지.